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과정은요, 우리 회계 원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본 이론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좀 그런 기본 이론 과정보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또 문제도 좀 더 많이 풀어드리고 좀 상세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본 과정보다는 조금 더 깊게 설명하는 그런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원리,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부분에 대해서 문항수가 지금 1차 시험에서 40문항으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회계가 이제 크게 뭐 재무회계하고 뭐 관리회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재무회계 쪽에서 지금 32문항 80%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재무회계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조업에서 원가에 관한 제품 원가 계산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주문 수락과 관련된 경영계획 수립 등 이러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런 회계 부분이 이제 관리회계죠. 그래서 이러한 원가 및 관리회계 쪽 부분에서 또 8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가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린 또 어떤 실무적인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문제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거의 60% 내지 70%, 거의 많게는 28문제까지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하여튼 반복적인 그런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먼저 1편 재무회계 쪽입니다. 이 재무회계가 또 여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본서에는 이 재무회계가 무려 17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우리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런 것은 자꾸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재무회계 17장 중에서 17장 중에서 먼저 제1장 회계의 기초입니다. 이 회계의 기초는 우리 이제 기본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3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우리 회계 개념부터 나왔습니다. 회계란 그러죠. 과거 초창기 때는 이제 출제가 됐죠. 회계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회계의 정의, 그 다음에 회계의 목적, 그 다음에 회계 정보, 우리 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이제 그 회계 기초에서 회계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회계란 것이 나와 있죠. 우리 이제 회계란 이렇게, 네,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법률로 정의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회계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어떤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 경제적인 사건을 통상 우리가 거래라고 말하죠. 거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경제적인 사건인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에 대해서 식별하고, 그 거래를 식별하고 또 금액을 측정해요. 그 거래상의 금액을 측정해서, 그리고 장부에다 기록입니다. 기록하고, 그리고 항목별로 현금 따로, 상품 따로 이렇게 항목별로 계산해요. 계산해서 자, 이렇게 회계 정보가 필요로 하는 사람, 투자자 등 이런 정보 이용자에게 그 의사결정,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뭔가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나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러한 측정하고 기록하고 요약을 해서 이런 정보 이용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고하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측정하고 기록, 요약 등 해서
요약 등을 해서 그러한 기업의 정보, 회계 정보를 보고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과정이다. 이를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 거래를 식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거래를 또 거래 금액을 측정하고, 그리고 장부에다 뭐 기록하고, 또 항목별로 뭐 계산, 집계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보고하고, 그런 정보를 이용자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전부 다 우리가 회계라고 보는 것이죠. 회계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건인 그 거래를 측정, 기록, 요약해서 보고 전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회계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하는 목적이죠. 하는 목적. 이 하는 목적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죠. 그래서 회계 목적은 이 정보이용자가 그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이란 말 써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회계의 목적이라는 거죠. 회계의 목적이다. 그래서 23쪽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마지막 줄하고 이렇게 밑줄 쳐놓으면 되겠네요. 경제적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회계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24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요. 여러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 이용자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다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해당 기업의 보고되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자, 경영 의사결정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익계획 수립 등 이렇게 관리적인 의사결정 하는 자, 이런 자를 우리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말합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영자 및 관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자 및 관리자를 우리가 내부 정보 이용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자 및 어떤 관리자를 말한다. 이게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